기출 90회입니다. 금정문구예요. 금정문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해놨습니다. 자, 문제 1번. 역시 다음은 금정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면 놨습니다.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 회사 등록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무조건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딴 거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들어가 볼게요. 자, 금정문 띄워보니까 눈에 딱 띄네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다고 빨간색 되어 있어요. 자, 사업번호가 621013463 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죠. 자, 고치겠습니다. 621013463 치고 나니까 드디어 빨간색이 없어졌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회사 이름은 금정문구 맞고요. 대표자 명의 심유혁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개업 연월일, 개업 연월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2014년 2월 15일 맞습니다. 다음 주소. 금정구 수림로 되어 있는데 금샘로 되어 있죠.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역시가 나오나? 광역시.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이상한 게 자꾸 뜨는데. 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50번 길 103 입력하시고요. 줄 바꾸셔서 갈로 하셔서 구소동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수는 이렇게 되도록 입력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음에 사업자 종류 업태 또 소매 되어 있고요. 자, 종목 보니까 종목이 장난감 되어 있는데요. 장난감이 아니고 문구 및 자파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 및 자파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주의 밑에 하다 보면 금정세무서, 관할세무서장이 금정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정답 맞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게 몇 점? 6점이에요. 점수 많이 든다. 그죠? 정답 맞추셔야 되고요. 빠져나올 때 2에서 C 빠져나옵니다. 전기부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했습니다. 전기부 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하면 되겠죠. 자, 현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 1,500만원 확인했고요. 당좌예금 1,300 돼 있죠. 13뿔뿔. 항상 책에 우리가 손을 갖다 놓고 왼손으로 찍어가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이 1,100만원 돼 있고요. 외상 매출금이 2,500.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받을 엄이 800만원.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80만원. 아시죠? 코드 번호,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다음 번호, 받을 엄의 충당금은 받을 엄 다음 번호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단기 대금 1,000만원, 다음 이수금 300만원, 선급금이 200만원.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선급금이 200만원, 상품이 900만원. 차량 운반구가 2,00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 아니라 얼마 됐어요? 800만원이죠? 수정하겠습니다. 800만원 수정했고요. 비품 금액이 900만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원,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음 부채 넘어가서요. 외상 매입금, 지금 현재 차액도 있습니다. 차액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1,500만원, 지급금 500만원, 다음에 미지급금 550만원, 선수금이 100만원 맞는데 단기 차익금 없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기 치면 나옵니다. 단기 차익금 그럼 얼마? 1호 뿔뿔 1,500만원 되어 있고요. 자본금이 7,090만원. 네, 맞습니다. 여기가 입력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딱 떨어지죠. 없어졌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2에서 C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넘어갑니다.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신규 거래처인 FD노 주식회사와 태양금속 주식회사 거래처 등록명에 추가 등록하시오. 단 사업장소 시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입력할 것. 자, 시험 나가셔서 이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우편번호 왜 입력 안 됩니까? 시험 칠 때 인터넷 포털 꺼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가 입력할 때 입력하는 연습을 계속 같이 해보셔야 돼요. FD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셨어요. 얘들은 다 일반 거래처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3094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되고요.
회사 이름은 F디노 갈로해서 주식회사 하시면 되고요. 매입 매출 동시 매입이라는 매출이야지. 자, F디노 같은 경우는 매입이라 했습니다. 매입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208-81-14446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성명 김정은,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김정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문구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 116 갈로 하셨어요. 성포동 되어 있습니다. 성포동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입력해놓은 거 딱 입력하려니까 넘어가 버리죠. 더 이상 입력할 내용이 없죠. 책에 있는 내용 다 입력했습니다. 다음 회사 5046 50 앞에 0은 안 붙여도 됩니다. 5046 태양금속 역시 주식회사입니다. 주 붙이시면 되겠죠. 자, 매입이냐 매출이냐, 이 매출을 놨습니다. 1번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220-81-51-306 사업자 번호 입력하실 때 다시 하이픈 입력 안 하셔도 되죠, 그죠? 대표자 이름은 박서영, 업태는 도소매, 건축 자재 종목이,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223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더 이상 상세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입력하면 3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입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금정문구는 올해 사용하는 소모품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한다. 830번 소모품비 계정 과목의 다음 적요를 등록하시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실게요. 빠져나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830번에 적요를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럼 830 코드에서 830번 치면 그대로 830번 넘어옵니다. 830번에 현금 적요 여기 나오죠. 여기 몇 번에? 4번에 먼저 입력하라고요. 장기 사용 소모자재 구입비 지급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게 3점입니다. 너무 쉽다 그죠?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자, 다음 2에서 10 빠져나오겠습니다. 드디어 일반전표 넘어갑니다. 일반전표 입력. 날짜는 7월 13일 되겠습니다. 0713 들어가면 되겠죠. 7월 13일.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를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주유를 했대요. 기름 넣은 겁니다. 뭐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차량 유지비로 하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몇 번대요? 800번대 차량 유지비. 금액 얼마 줘야 돼요? 2만원이죠. 2만원. 대배려는 카드 결제했다는 얘기는 돈을 안 준 겁니다. 근데 사왔는 게 상품이 아니에요. 뭘로 한다고요? 그렇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은 거래처도 가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라 했습니까? BC카드사에 돈 줘야 됩니다. 금액은 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답입니다. 혹시나 BC카드를 다른 걸로 주든지 혹은 빼먹든지 하시면 1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감점되는 거 안 되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짜 8월 12일째로 갑니다. 방향키로 이동할게요. 0812 8월 12일.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2천만 원에 준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시겠습니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 92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뭘 사왔다고요? 토지 금액을 얼마 적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금액은 2,092만 원이에요. 이거 참 많이 해봤던 건데 왜 토지가 2천만 원이고 2,092만 원입니까? 취득 시 취득세. 취득이라는 얘기 사온다는 얘기죠. 취득세. 취득세. 또 뭐 있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 등록세.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에 포함하는 얘기는 사왔는 가격에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항상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금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목적으로 우리가 예입하는 예금을 당좌 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되고요. 나머지 취득세 92만 원 물어줬다고요?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비 현금 9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날짜 9월 11일자입니다. 전산하기 시험은 이렇게 달을 계속 바꿔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짜 그대로 막 한 달에 다 적어갖고
틀리신 분도 한 번씩 나와요. 주의하시고요. 9월 11일 사업주가 가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국민카드로 100만 원에 구입했다 했습니다. 사업주가 가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인출금이에요. 인출금. 인출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즉 대표자가 사장이 회사의 회장이 회사 돈을 빼간 겁니다. 빼갔으면 한다. 인출금. 인출금. 자, 대변은 뭘로 처리합니까? 국민카드 구입했으니까 역시 미지급금 되겠죠. 미지급금 누구 거라고요? 국민카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인출금은 뭘 인출금 한다고요? 대표가, 사장님이, 사업주가, 점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누구 거 회사 돈을 쓰든지 회사의 돈을 쓰든지 회사의 물건을 두고 가든지 한번 한다. 인출금이라 했습니다. 인출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출금은 나중에 뭡니까? 기말기사시에 자본금으로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자 다음 넘어갈게요. 금정문구는 소유 창고를 민철산업에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민철산업이 발행한 당대수로 받았다. 단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일인 7월 1일에 현금으로 이미 받았으면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자, 요 내용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7월 1일 날 현금 이미 받았대요. 7월 1일자 한번 가볼게요. 7월 1일. 7월 1일 가보니까 뭐 되겠습니까? 선수금이 얼마 됐다?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월 1일자로 갑니다. 10월 1일자 갔어요. 일단 선수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100만 원 있었어요. 자, 임대 보증금 받았는데 얼마냐 금액은 내용 쭉 보시면 보증금이 총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고 계약금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만큼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으니까 차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현금 들어오겠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받는 돈 얼마라고요? 900만 원. 그럼 미리 받은 돈 뭐겠다고요? 선수금.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민철 사람한테 임대하고 받았다 그랬어요. 민철 사람한테. 선수금 받은 게 얼마 했다고요? 100만 원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뭐 한 겁니까? 집을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보증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합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도 누구한테 받냐면 민철 사람한테 받은 거죠. 나중에 왜냐면 민철 사람한테 돌려줘야겠죠. 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임대보증금도 거래처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앞에서 얘기하는 외성매축금, 외성매입금, 바드럼, 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이 10개 항목 외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거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이 문제 10월 1일째 요 문제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날짜 10월 20일자로 넘어갑니다. 판매용 문서 3단기 판매용입니다. 세상에 500만원 5대 분과 업무용 문서 3단기 100만원 한 대를 하나는 업무용입니다. 전포 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것같습니다.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는 문제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왜 중요해야 되느냐? 이 문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판매용 문서 재단이 샀을 때는 이건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차별의 상품으로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500만 원만큼. 내가 팔아먹으려면 500원이니까. 다시 차변에 업무용 문서 재단기 이건 뭘로 처리하면 이건 비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안 줬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누구라고요? 전포 문구에 샀으니까 전포가 있죠. 이 외상매입금은 500만 원 가셔야 됩니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비품 사고 돈 안 주고 뭐 한다고요? 그렇죠. 미지급금 하셔야 돼요. 미지급금. 10005인가요? 전포 문구 100만 원. 요렇게 하셔야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상품인 경우 상품을 팔고 돈을 안 주면 뭐 합니까? 외상매입금. 상품 이외인 경우 상품 이외인 경우라는 얘기는 상품이 아닌 경우 상품이 아닌 경우 써줍시다. 아닌 경우 상품이 아닌 경우 아닐 때는 우리가 상품을 사고 상품 이익을 사고 돈 안 주면 한다? 미지급금 한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이렇게 나왔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별의 붕괴는 맞아. 상품 샀어요. 얼마 샀느냐? 500만 원 샀어요. 그럼 대변에 돈 안 주면 외상 매입금이네.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 전 법문고 들어가야 되죠. 전 법문고에서 500만 원 이렇게 쳐버리면 다시 한번 차별해요. 비품 치죠. 비품. 그러면 얼마만큼? 아이고 차별 가야 되는데 대변 같네요. 차별의 비품. 그러면 얼마라고요? 1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0005 이거 100만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왜 틀렸어요? 이거 분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따로 떨어져 나오죠. 미 하단 보면 비품 미지금 떨어져 나오죠. 위 올라오면 상품에서 따로 떨어져.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차차 대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렇게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번호 수중이라고 있어요. 번호 수정. 번호 수정 하셔서 얘도 같은 걸로 2번으로 봐주세요. 얘도 똑같은 거 2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번호 수정 다시 누를게요. 하나 묶어서 나와요. 이렇게 입력하시는지 이렇게 입력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하는 게 더 편하죠. F5번 삭제키입니다. 잘못 입력하는 거는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월 20일자 회계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짜 11월 19일자입니다. 11월 19일 거래처 대전 상사에 경영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 대여해주면서 이체 수수료 1,500억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단수수료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했습니다. 일단 보통예금에서 단기 대여해주면서 했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 빌려준 겁니다. 얼마만큼? 1억만큼. 1억. 차변에 뭐라 합니까? 대여해주니까 단기 대여금이지 뭐. 단기 대여금. 자, 거래소 누굽니까? 대전 상사. 대전에 빌려줬습니다. 이러고 뭐 분계를 뭐 따로 뭐 의뢰란 말이 없으니까 같이 하란 말이 없으니까 따로 해줄 수 없습니다. 대외 현금 올렸다고요? 1,500원. 자, 차압에 맞다고요?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래요. 수수료 비용. 그런데 금융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수수료 한번 쳐볼게요. 수수료 비용. 여기에 판매 수수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없으면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살짝 빼서 계정가움 및 적용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서 수수료 비용이 아까 많이 나왔었죠. 맞나요? 그래서 찾기 누르시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찾기 엔터 치면 찾기 수수료 500번 다 이러겠죠. 다음 찾기 600번 나오죠. 다음 찾기 700번 나오죠. 다음 찾기 하면 수수료 나오죠. 700번 다음 찾기 800번 나오죠. 자, 뭘로 처리하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금융비용으로. 여기서 뭐 금융비용이라고 따로 설명이 안 나있네요. 그죠? 자, 다음 찾기 984원 저기 없죠? 다음 찾기 없네요. 그죠? 요건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이 수수료 금융비용은 800번도로 회계 처리하라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요 비용은 831번으로 가는지 아니면 900번으로 가는지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831번으로 처리해 놓을게요. 이걸 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 자체가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산 회계는 우리가 시험 자체가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갑니다.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금융비용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문제 여세에서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찝찝한 다른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확인을 답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녹취한다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긴 좀 그렇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12월 12일자입니다. 일진 상사와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에 불량품 20만원 반품되었다. 반품액은 외상 매출과 상기하기로 했다 했습니다. 매출하게 반품되다 왔다는 얘기예요. 파란머드 상품이 들어왔으면 차별의 상품 매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일중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반품되어 왔다는 얘기는
매출했던 상품이 다시 반품된 거죠. 매출했던 게 반품된 건데 이걸 반품된 거 우리가 말합니까? 팔았던 상품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이걸 환입이라고 그래요. 환입됐을 때는 상품 매출로 적으셔야 되는데 이걸 말하면 환입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럼 환입 적어보시면 자 상품 매출이 401번이죠. 환입 적으면 코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있죠. 같이 나오는데 이 코드 보니까 상품 매출에 대한 거냐 제품 매출에 대한 거냐 뭐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 매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정답 원래 오리지널 정답은 이 402번으로 가르치는 게 원래는 오리지널 정답입니다. 하지만 401번으로 적어도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짜 12월 15일자 갑니다. 상품 100개 개당 만원 그럼 얼마예요? 100만원이네요. 양총산사로부터 외상 매입하고 운반비 5만원을 형주겠다. 상품 매입했습니다. 차별의 상품 금액 얼마 정해야 될까요? 100만원입니까? 105만원입니까? 그렇죠. 105만원입니다. 105만원. 자, 대별의 외상 매입금 누구예요? 양촌상사. 외상 매입금은 얼마라고요?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운반비 5만원은 현금을 지급했는 금액이 5만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 차별 상품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고 105만원인지 이해하시죠? 매입시 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매입할 때 무슨 물건이든지 사올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오류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8월 11일자. 1번집에 8월 11일. 거래처 남산문구로부터 입금된 297만원은 외상매출금 300만원은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아니라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여 외상매출금의 1% 할인한 후의 금액을 보통예액 근저에 입금받은 것이다. 무슨 말하면 외상매출금 금액은 원래는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상매출금이 300만원이 입금됐는데 그 중에서 1% 3만원만 할인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차별에 뭐시라 그러냐? 역시 상품 매출에 거꾸로 분기하시면 돼요. 그럼 차별에 상품 매출 하셨어요. 얼마? 3만원이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오리지널 정답은 뭐냐? 이건 뭐 한 겁니까? 매출하는 걸 애누리한 거죠. 할인한 거죠. 할인한 거. 자, 무슨 말 하면 외상 대금을 기일보다 빠르게 받게 돼서 할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은 자 여기서 146번 상품입니다. 할인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148번에 매입 할인이라고 보이십니까? 요 코드 번호로 들어가셔야지 오리지널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148번. 원래 오리지널 정답은 148번에 매입 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나요? 원래 뭘 적어야 된다고요? 쏘리.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죄송합니다. 할인 다시 입력해보면요. 미쳤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상품 매출 401번이에요.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40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앞에 그 계정 과목 때문에 신경 쓴다고. 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403번 매출 할인. 왜? 상품 매출이 401번이기 때문에 403번 매출하려고 했다는 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오리지널 정답입니다. 다음 날짜 11월 29일자 가면 11월 29일. 임차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는 보통예금 계좌로 임대료 30만원을 받은 것이다. 임대료 받은 것이래요. 보통예금 나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뭐 받은 거라고요? 임대료 받은 거래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료 수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임대료로 가셔야 돼요. 저 임대료 수입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주 업종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일 때는 아까 임대료 수입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차이 납니다.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12월 31일 수동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별 이상사의 단기대금 500만원에 대한 기간 긴급한 미수이자 62,500원을 계산하다. 미수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더라도 차변의 수익을 발생하는 겁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얼마 된다고요? 62,500원. 못 받았죠?
못 받더라도 뭐는 발생한다? 이자 수익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금액 얼마? 62,500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될 것이다. 기말 현재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단기 차익으로 대체하는 회치를 하셔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하면 단기 차익으로 대체하라는 얘기는 단기 차익을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변에 가만히 앉아서 단기 차익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260번 단기 차익금. 누구 거? 하나은행의 차익금이면 부채가 증가하겠죠. 얼마만큼? 6352 5빵빵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이. 단기 차익금 증가하는데 왜 증가한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단기 차익금 증가되는 거니까 차벽에 보통 예금 하시면 돼요. 보통 예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보통 예금의 마이너스가 얼마 됐다? 635만 2,500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양수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가 됐던 거에 플러스가 하니까 없어지고 재료가 되는 거고 단기 차익금의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자동 결산입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셔서 결산자를 입력하셨어요.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가면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라고요? 5뿔뿔 이렇게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입력하는 게 결차 결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 주의하실 거는 강화사업이 가는데 이건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에 건물 없고 차량 운반구 얼마예요? 25만 원 감가상각하라고 그랬고요. 다음 비품에 얼마? 15만 원 감가상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빠져나오지 마시고 전표 추가해 주세요. 전표 추가. 이걸 안 해도 전표 추가 안 해도 감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찝찝해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열어보시면요. 입력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거 여기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7번은 조회하라는 문제죠. 하나씩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 1분기 1월에서 3월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를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정 과목에 대한 묻기 때문에 저는 총계정 원장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상품 매출 401부터 401까지. 그럼 상품 매출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와요. 그럼 1월 달, 2월 달, 3월 달 비교할 수 있겠죠. 1월에서 3월 중에서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이거 계산기 여러분 두드려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하면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하면 3천 얼마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이 무슨 말인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뭐에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그래서 6월 말 전 재무상태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학계자에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둘 다 확인해 볼게요. 6월 달 뭘 찾는다고요? 비품. 비품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뺏는 겁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720만 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보시면 제출용 한번 봐요. 제출용. 비품 한번 보세요. 9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나오죠. 이렇게 뺀다는 얘기예요. 학계자에서 한번 볼까요? 학계자에서 들어가셔서 6월 말 현재의 월수가 6월 달 열어서요. 비품 금액 보는 거예요. 비품이 900만 원 있죠. 비품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이 차액을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빼주면 72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에 상품 매입액과 기초 상품 재고액 합한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서 상품의 매입액과 기초 상품을 합한 판매 가능 상품은 얼마인가? 자, 어디로 볼까요? 판매 가능 상품. 저도 학계자에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학계자에서 보시면 6월이라고 했으니까요. 6월 30일자 자료를 열어보셔서 상품을 보시면 금액은 5,296만 원 나오죠. 이 5,296만 원이 판매 가능 상품입니다. 5,296만 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해보면 전기 2월 단기 900 있고요. 단기에 매입했는 게 이만큼이에요. 월계 누계 계속 나오죠, 그죠? 이게 더했는 게 쭉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누계 했는 금액이 5,296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 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판매 가능 금액은 합계 자리에서별 보면 금액이 나온다는 거, 사왔는 거하고 매입했는 거하고 기초 재고액하고 다 나오니까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 전사님 이거 규출 문제 90표였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아요. 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